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삐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아주 가깝고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서로 철이 없다 보니 깊은 이야기는 주고받지 않고 생각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끔 속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랑만 대화가 겉도는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제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두려움이 생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고 직업도 불안정하잖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가끔 불안해지고 미래가 무서워져.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고 말더군요. 넌 너무 자기 비하를 많이 해. 이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구로서 단순한 공감도 안 해주는 친구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쁜 남자를 만나 마음고생을 할 때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 나쁜 놈 욕 같이 해주고 나서 제 탓을 해선 안 됐을까요? 그리고 제 문제점이라는 것도 별것 없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해하려 애쓰고 상처받은 게 전부예요. 그 이후부터 깊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전부터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인데다가 무던하고 심플한 성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화가 수박 겉핥기식이니 알맹이 없는 관계라는 느낌입니다. 친구로서 유대감을 쌓기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가까운 친구라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할 거면 먼 친구와 다를 게 뭔가 싶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의 깊은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이런저런 답도 해주고 그러면 그 친구는 너 참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이 정도 소통도 못하나 싶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거 아닐까요? 이건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하는 고민인데요. 이 문제를 친구에게 말해보아야 하는 건지 그 친구의 성격이니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 사연자님이 느끼는 이 감정 저도 뭔지 알거든요. 저도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느낀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진정한 친구가 없구나, 외롭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 했던 제 생각이 그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연자님이 그 친구를 참 아끼고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사연자님은 깊은 얘기, 속 이야기 이런 걸 공감해 주는 게 친구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나하고 달라, 공감 능력이 없어,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관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기본이 되고 거기서 차이가 생기느냐 굳이 이런 걸 따지자면요. 그 친구분 태도가 더 기본에 가까워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그래요.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계속 갖고 계시면 나중에 진짜 상처받고 원인은 모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깊은 이야기가 친분의 증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사연자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이야기라는 게 뭘까요? 사연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개인적인 감정, 신상의 변화, 인생사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할 수는 없는 얘기, 확 소주 마시면서 해야 할 것 같은 얘기들 그런 거요. 근데 꼭 이런 말을 해야 깊은 관계인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 다시 만날 일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 털어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깊은 관계는 속 이야기를 저 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꺼내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시시껄렁한 얘기를 나눠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관계예요. 이런 부분은 공감 능력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저는 공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피곤하게 사는 편이고 성격 검사 같은 거 해도 그렇게 다 나오는데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사연자님 표현대로 겉도는 얘기들만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었다. 대략적인 팩트하고 간단한 소회 이 정도만 말하지 굳이 자세하게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뭐 깔깔거리면서 속 없는 얘기나 하지 속상한 얘기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무슨 일 있는지 그런 건 다 알죠. 이런 관계에서는 만약에 친구가 직접적으로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큰일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돕거나 뭐라도 다 해줘야 돼요. 깊은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해주는 관계보다 그런 관계가 더 깊은 거예요. 뭐 별거 아닌 내용으로 수다 떨어도 그냥 좋은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행위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좋은 거죠. 이게 나이 들고 점점 철이 더 들면서 이런 성향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속 이야기, 고민, 감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말하는 내가 딱히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듣는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감정만 옮기게 되는 일이라서 사실 서로 이득은 없어요. 산다는 일이 어느 누구한테나 힘든 일이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각자 다 힘든 짐 지고 살아가니까 굳이 내 짐까지 저기 얹을 필요가 있나 이런 거예요. 사연자님이 그 친구가 공감 능력이 없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대반전으로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민을 들어주려고 하고 내 속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자세히 오래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힘든 얘기도 남한테 못하죠.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힘들 걸 아니까요. 그 친구분은 사연자님 말씀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감 능력이 진짜 뛰어나거나 둘 중 하나인 사람일 거예요. 사연자님은 상담가로서 재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성격 같아서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유추해 놓은 내용들을 쭉 따라가 보면요. 나이팅게일, 마더 테레사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공감 능력이 오히려 덜한 성격이었다고 추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 비참한 현장에서 남을 도와줄 힘을 못 내요. 실제로 너무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현장에 남아있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현장 밖에서 후원을 해야죠. 그런 분들은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 그게 공감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명감으로 그 좋은 일을 하는 거지. 그게 공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연자님 말씀이 그 친구분이 남자친구 고민할 때 너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니 대단하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친구분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 나름대로 반응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말 그만해라. 이런 말을 돌려서 말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너 대단하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이 나는 못 들어주니까 나한테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친구가 자꾸 듣기 싫은 이야기 하는데 들어주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질문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면 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대답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 친구분 반응이나 대답하고 일치하거든요. 실제로 사연자님도 그런 반응 보고 더는 말씀 안 하신다면서요. 그 친구분이 그런 인터넷 팁 보고 따라하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어릴 때부터 원래 그렇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런 화제 자체가 오르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사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성 친구, 배우자 이야기에는 공감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있는 일들 이야기는 사실 정말 들어주기 괴로운 일이에요. 좋든 나쁘든 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친구하고 싸운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왜 좋아? 헤어져. 그러면 우리 사이의 일은 당사자들만 아는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함부로 말하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정말 당사자들밖에 몰라요. 커플들 얘기는. 어차피 두 사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남이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공감이 안 되고 재미가 없죠. 쟤도 연애하는 중이면서 왜 이해가 안 돼? 쟤도 결혼했으면서 왜 공감이 안 돼? 이렇게 처지가 같은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커플들 일은 모든 경우가 다 독립돼 있는 사건인 거예요. 오히려 같은 처지지만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커플 사이의 일은 말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커플인 상태면 내 생활의 진짜 많은 부분을 그 상대가 차지하고 있는 건데 대화를 하다가 내 남친, 내 남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죠. 저도 예전에 연애할 때 또 신혼 때 친구들한테 남친, 남편 말 많이 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해요. 얘들아 이거 보고 있다면 진짜 사과할게. 미안해. 그러니까 머리에 힘을 꽉 주고 참아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더군다나 사연자님은 나쁜 남자한테 상처받는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사연에서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다.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처받은 것밖에 없다. 뭐 이러셨는데요.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요. 나쁜 남자하고 안 헤어지는 게 잘못으로 보여요. 그냥. 커플 고민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래요. 커플 문제는 진짜 고민이 되면 그냥 헤어지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하는 거니까 고민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해줄 게 없어요. 차라리 연애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를 유혹해서 커플이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다 같이 감정이입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고민해주고 그래요. 그건 뭔가 해줄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 이야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공감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애 고민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심드렁이 한다면요. 나한테는 심각한데 무심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내 기분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만 다스리시면 되는 일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커플 고민을 털어놓는데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심각하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누가 봐도 사기꾼인 것 같다. 이러면 친구들이 무심할 수가 없어요. 더 얘기해보라고 난리가 나요. 여기저기 정보 알아보고 조언해주고 난리가 나죠. 아마 그 친구분이 그렇게 반응한 것도 사연자님이 무사히 나쁜 관계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불안은 공유하지 마세요. 사연자님이 사연을 올리신 결정적인 사건이 내가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한 말에 너는 너무 자기비하를 해. 이렇게 말한 것 때문이거든요. 사연자님이 원하신 반응은 그래 불안할 수 있지. 나도 그래. 파이팅.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심란해서 친한 친구한테 마음을 보인 건데 뭔가 찬물을 쏴 하고 끼얹은 기분인 거죠. 근데 친구의 말이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일 수 있어요. 사연자님이 내가 나이 먹고 해놓은 것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너는 실제로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칭찬인 거예요. 그 친구는 친구를 칭찬하면서 부정적인 의미의 말을 차단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사연자님은 친한 친구니까 내 감정을 털어놓은 건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불안, 공포, 미움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잘 공유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은 확산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생각한다면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할 감정,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에 드러내야 할 감정인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부모 자식 간이 되게 대면대면해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내용인데요. 되게 무뚝뚝하던 부모가 자식한테 이 말 한마디 하면서 무너지는 게 클라이막스예요. 땡땡아, 나 무섭다. 이 한마디에 자식이 또 무너지죠. 이게 뭐냐면 불안의 감정은 그만큼 무거운 거다. 이런 의미예요. 두 주인공의 전체 인생이 응축돼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나오는
딱 한마디잖아요, 그게. 그런 감정을 친구 사이에서 일상처럼 내보이고 공감을 바라는 거는 저는 좀 욕심 같기도 하거든요. 사연자님이 공감을 많이 아쉬워하시는데요. 진정한 공감은 정말 비싼 거예요. 오죽하면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있겠어요. 영혼의 단짝. 그게 진심으로 공감이 되는 상대를 말하는 건데 온 세상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 말고는 다 공감을 해주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공감은 그냥 성격이고 태도예요. 그러니까 공감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시각을 약간만 바꿔서 소통을 바라보시는 경험도 권해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편하게 콘텐츠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기다릴게요.